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제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포도당과 인슐린이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 있는 이유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한국 성인의 약 41%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한국 성인의 36%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은 단순히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현저히 높습니다. 네,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약속드리건대 이 영상을 다 보시면 그 위험을 실제로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그 위험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의료 전문가들과 영양학계가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 중 한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습관, 앉아만 있는 생활 방식,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저 평범한 현대 생활의 일부라고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발생률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그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가족 중 누구도 일찍 세상을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90대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걸 압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시도해 보는 데는 해가 없죠. 그리고 그 시작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외모나 유전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어제와 그저께의 선택으로 인해 오늘, 바로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가족 중 5명이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들 각자에게 왜 이 주제가 중요하고 왜 그렇게 심각한지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봐왔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세뇌당한 셈이에요.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이 너무나 흔해져서 그저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제로는 위기인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 한 알과 식단 조절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만 여깁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전 단계의 문제는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손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몸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동안 뒤에서 조용히 서서히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조금 더 잘 깨닫게 될 테니까요.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포도당 수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다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아서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나중에 쓰일 수 있도록 저장되게 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이를 매일, 매주, 매년 반복하면 세포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체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며 과로하게 작동합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정상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혈당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전당뇨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상은 그 진단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진단이 문제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마침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은 이미 수년 동안 동맥과 신장, 눈, 신경, 뇌에 손상을 입혀온 것입니다. 높은 혈당과 치솟은 인슐린 수치는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파괴해왔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분명히 설명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당뇨라는 말을 듣고는 그래, 혈당이 좀 높긴 하지만 기분은 괜찮아. 그러니 아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은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높은 혈당과 높은 인슐린 수치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동맥이 경직되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과잉 포도당을 모두 걸러내야 하는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눈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 저하와 실명을 초래합니다. 신경을 손상시켜 신경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손과 발의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뇌를 손상시켜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노화의 일부라고만 생각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80대, 9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심을 잃지 않으며 정신은 맑고 신체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을 삶을 즐기며 보내는 것과 병원을 오가며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합병증에 시달리며 보내는 것의 진정한 차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점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2형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가 당연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한 명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약 30만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인류가 존재해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살아온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한 놀라운 기계입니다. 이제 팔을 최대한 벌려보세요. 그 거리는 인류 존재의 전체 역사를 나타냅니다. 지난 50에서 60년, 즉 초가공 식품과 안자만 입는 생활 방식이 지배하는 이 현대 시대는 한 손의 손톱 너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맨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거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활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걸었고, 움직였고, 사냥했고, 채집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은 진짜였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식이섬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했습니다.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했다가 1시간 뒤에 급격히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톱끝만큼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움직이던 생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던 것에서 영양가보다는 중독성과 수익성을 위해 실험실에서 설계된 초가공 식품을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화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대 생활 방식과 완전히 맞지 않는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의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전 단계이거나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듣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흑빵으로 바꾸고, 통곡물을 더 많이 먹고, 설탕 섭취를 조금 줄이고, 가끔 산책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사들은 바쁩니다. 환자 한 명당 5분에서 10분밖에 할애할 수 없으니까요. 미국에서는 말이죠.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언이 근본적으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흰빵을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것입니다. 네, 통밀빵이 섬유질이 아주 조금 더 들어있어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인슐린 수치를 치솟게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여전히 초가공 식품입니다. 여전히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미한 변화가 수십 년간 쌓인 손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생활 방식의 완전한 쇄신입니다. 과격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부분만 손보고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의 시작부터 전형적인 서양식 아침 식사는 토스트, 시리얼, 그라놀라, 페이스트리, 주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모든 음식은 잠에서 깬 지 몇 분 만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끊임없이 배고프고 계속 탄수화물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지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달걀,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 그리고 훈제 연어 정도. 이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해 주며 실패로 이어지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편한 아침 식사는 야채와 치즈를 곁들인 오믈렛입니다. 이는 아침 식사로도 혈당 관리에도 완벽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점심은 가게에서 산 샌드위치나 세트 메뉴, 혹은 바쁘게 지나가며 사 먹는 음식일 것입니다. 문제는 가게에서 점심을 사 먹는다면 그 음식은 거의 확실하게 초가공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음식들은 저렴하고 편리하며 유통 기한이 길도록 만들어졌을 뿐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건강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숨겨진 설탕, 식물성 기름이 가득 들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우선으로 하는 점심이 필요합니다. 닭고기나 생선을 곁들인 큰 샐러드나 어제 저녁 식사 남은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점심으로 남은 음식을 먹거나 고기와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은 채소 볶음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밥, 파스타, 감자, 빵 같은 탄수화물이 식탁을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채소는 그저 반찬일 뿐이고 단백질은 거의 곁들임 정도로 취급됩니다. 이 비율을 뒤집어야 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전분이 적은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4분의 1은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소량의 탄수화물로 채우면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고구마나 퀴노아, 콩류, 곡물 등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좋으며 단순히 빈 칼로리만 제공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하루 종일 간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에게 식단이 어떤지 물어보면 글쎄요, 저희는 직접 요리해서 먹거든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고는 저녁 식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죠. 집에서 만든 로스트 디너, 카레, 파스타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칼로리의 대부분은 주된 식사에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칼로리는 간식에서 나옵니다. 오후에 먹는 쿠키나 칩,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상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시리얼바, 과일 주스, 맛 요거트, 스무디, 크래커, 토스트. 이것들은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이며 모두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는 것, 인슐린 수치 급증, 혈당 급락, 그리고 1시간 후 다시 음식을 찾는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진정으로 포만감을 주는 더 크고 든든한 식사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식을 전혀 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달걀 3개, 치즈, 시금치, 브로콜리를 넣은 오믈렛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양이 꽤 많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 먹게 된다면 몇 시간 동안 배가 부를 것입니다. 오전 중반의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같은 적절한 단백질 반찬이 곁들여진 큰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곡물, 올리브 오일, 토마토, 오이가 들어간 팔라펠에 김치나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단백질, 섬유질, 지방, 그리고 양이 조화를 이루는 이 조합은 저녁 식사 때까지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는 그저 저녁 식사가 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다가 드디어 배고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음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양식 아침 식사, 서양식 간식, 그리고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식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 부모님조차 이런 식으로 먹게 하려 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 점이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음식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요. 저는 활동적인 편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아침에 1시간 동안 헬스장에 다녀온 뒤, 그 후 10시간이나 12시간 동안 앉아만 있다면 여전히 앉아만 있는 생활 방식인 셈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는데
이 포도당은 어디론가 이동해야 합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에 의해 연료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이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은 저장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 10에서 15분만이라도 걷기만 해도 근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류에서 포도당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수치도 떨어지며 저장과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발병률이 높지 않은 전통 문화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걷고, 서 있고, 신체적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의 몸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대신 끊임없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움직임을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현대 생활이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트북으로 일합니다. 화상회의 내내 앉아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킵니다. 워트세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친구들과 페이스타임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합니다. 온라인 뱅킹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스트리밍으로 즐깁니다. 기술은 여러모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한 방에 머물며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않으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음식이 공급되는 환경 위에 겹쳐진 그 정도의 활동 부족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생활 환경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정말로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의 압도적 다수가 초가공 식품입니다. 진짜 음식, 즉 신선한 채소, 고기, 생선은 비쌉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신선한 재료로 직접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가장 저렴한 초가공 식품을 사는 것보다 거의 3~4배나 더 비쌉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이 비용을 계산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생활비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무도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초가공 식품은 당장 더 저렴할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에 걸쳐 건강에 치르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직장 결근으로 인한 비용, 약값, 병원 진료비, 활력을 잃는 대가, 자립성을 잃는 대가, 삶의 질 저하 등 이 모든 것은 값싼 음식으로 절약한 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식품들은 설탕, 지방, 소금의 정확한 조합을 통해 뇌를 말 그대로 자극하여 더 많은 양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음식들은 본능적인 포만감을 무력화시켜 배가 부르지 않아도 계속 먹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곳마다 끊임없이 광고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활동하지 않게 만들고 과식하게 하며 신진대사를 나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전체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거나 걱정하게 만들 뿐, 일주일 뒤면 잊어버리는 또 다른 영상이 되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길 바랍니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 저항성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고 얼마나 오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식사 후에는 걷기를 통해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대신 근육으로 흡수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의 헬스장 운동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움직일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정말로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과 병들게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